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졸 채용으로 20살이 되던 해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과 은근한 따돌림이 존재했기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악 물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말이지 코피나고 머리가 핑핑 도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태생이 바쁘게 살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는다랄까. 그렇게 저는 입사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일하다 보니 성별이나 학벌보다 성과 위주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정말이지 회사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나 개인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나 없이 3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서부터 부모님부터 친척 어른들까지 제 연애사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늘 가까운 친척들이 저한테 연애는 하냐고 물어보면 괜찮은 사람 있냐, 소개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동생 하나가 소개팅 자리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촌동생은 제주도 좋았던 게 의사, 검사, 변호사로 골고루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셋 다 하나같이 자기 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자기들 잘 버는 건 좋은데 여자는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다나. 저는 사실 살림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결혼했다고 은퇴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좀 더 일할 시간인가 보다. 연애는 나중에 하자 생각하며 제 커리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카페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관리 중이어서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5분 후에 기가 막힌 커피를 만들어주신다는 업체의 직원의 말에 흥미롭게 구경하며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고 거절당해도 볼 일 없기에 제가 먼저 밖에서 커피 한 잔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커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술로 안 쳐줘서 급여가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돈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사랑하는 일하면서 자부심 느끼는 그 모습에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배울 게 참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고 양가에서는 그저 저희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물 예단도 생략하고 집과 혼수도 따로 안 하고 남편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희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왔지만 무지성으로 적금으로만 돈을 모았더군요. 저는 주식부터 개인연금까지 쪼갤 수 있는 만큼 다 쪼개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어차피 자기 월급은 제 월급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저보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믿고 그런 얘기해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이 남자는 어디 가서 딴짓거리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영화 보는 게 전부인 남편에게 50만 원이라는 용돈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 만나거나 남편 혼자 2, 3일에 한 번씩 장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카드값이 크게 변동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월 카드값을 보니 미미하지만 조금 늘었더라고요. 내역을 보니 특이사항은 없었고 여전히 마트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패턴이 비슷했기에 명세서를 본다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훑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카드값은 큰 폭으로 변동은 없었지만 저는 갑자기 궁금했던 터라 남편에게 용돈 잘 쓰고 있냐고 돈을 따로 모으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횡설수설하다가 특별히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설마 무슨 딴짓할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하는 일에 비해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에 저는 이참에 그냥 전업주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치파 남편의 소박한 벌이가 빠져도 저희 집에는 크게 타격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살림살이를 살뜰히 잘 챙겼기에 저 또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할 만큼 생활비 지출이 커지더라고요. 첫 달에는 그래도 살림살이 하면서 부족한 것도 채우고 하느라 지출이 좀 있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도 그 다다음 달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식탁에 올라오는 게 기가 막히게 현란해졌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이 직장이 없기에 제가 함부로 돈 얘기했다가는 서로 감정 상할 듯하여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되기 전에 일이 터졌죠. 카드값이 이미 증가한 평균값보다도 600만 원 이상이 더 나왔더라고요. 사용 내역을 보니 여성 부티크 매장인데 저는 최근에 쇼핑한 적이 없어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가 싶으면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렇게 당하는 건가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사용일자를 보니 남편과 제가 함께 집에 있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카드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냐고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었더니 그제서야 횡설수설하면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는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용돈 타서 살림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명품에 중독돼서 대출받아서 쇼핑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한 번 더 백화점에 발길 들이면 이혼당할 줄 알라고 했다던데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되냐고요. 시어머니가 쇼핑하신 거 아니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노년에 우울하다고 자꾸 그래서 하나 사줬다고? 잘 벌면서 시어머니한테 가방 하나 사준 게 그렇게 아깝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큰 소리 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서 조근조근 따졌습니다. 네가 나 몰래 큰돈을 쓴 건 문제가 아니다. 돈이야 벌면 되는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지기는 싫었는지 자기가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며 업적을 주절주절 늘어놓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명세서 펼쳐놓고 이 금액들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설명해 보라니까 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장 본 거 이 카드로 결제해 드렸냐니까 아무 말 못하고 먼 산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보다 시댁에다가 돈 몇 푼 더 쓴 거보다 나를 기만한 게 더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 월급 통째로 다 가져갈 생각했냐고 이제 시댁에 용돈 못 드린다고 하자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 용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냐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이렇게 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 카드로 사용하신 거 저한테 금액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이 함부로 카드 드린 거고 명품 가방 같은 거 저는 선물해 드릴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른한테 말하는 꼰세보라며 싸가지를 또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위자료 못 받고 황혼 이혼당하고 싶으시냐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도 모른다고 잡아떼시면 저 경찰서까지 갈 생각 있으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시라고 일주일 드린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마치는 저에게 남편이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도 삔또가 상해서 이혼당해서 위자료로 다 뜯기고 알거지로 쫓겨나기 싫으면 주둥이 닥치라고 했습니다. 왜 멍청한 사람들은 꼭 심한 말을 해줘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자기가 다시 얘기해 볼 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참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역시 화끈하게 한번 밟아주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가방값만 일단 저한테 돌려주시기로 하고 남편은 개인용 돈 없이 제 신용카드로만 살림하기로 했습니다. 허락 없이 또 이러면 재산 분할 없이 쪼잡아버리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